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 트레이더 유디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주중에는 영상을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말쯤에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간단 시황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차트적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서서히 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위치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요 코스피 코스닥 차트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한번 시황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시황 간단하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차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정말 지지해 줘야지만 그나마 이제 저점을 지지해 준다라는 위치가 다가오는 게 제가 좀 겁이 나요. 사실. 더군다나 현재 이제 일본 그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제 사회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자, 금요일장 오늘 예를 들면 금요일장에 이제 장 중간에도 사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 자, 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10분봉으로 한번 보면 사실 오늘 금요일장에도 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렸다가 지금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사실 장 중간에 그래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뭐 요 구간을 요런 구간 저점 구간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금요일 장의 코스피는 이렇게 그래도 약간 밑꼬리를 달면서 좀 힘이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약간 끌어올렸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음봉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게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흘러버리게 되면 이런 이제 최하위 지지 구간들을 이탈해서 쭉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정말 벗어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위치를. 물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금요일 장의 코스피는 약간 끌어올려서 양봉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밴드 폭의 상승 여부는 있죠, 사실. 있지만은 전체적인 사회적 이슈가 지금 좋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요. 네. 있기 때문에 조심은 시장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하시라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금요일 장에 이렇게 좀 끌어올려서 양봉을 만들어 줬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금요일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왔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차트입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 차트는 사실 그 코스피 차트보다는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흘러내릴 수 있는 요소가 조금 다분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나마 코스피는 이렇게 올리면서 양봉을 만들어줬지만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음봉이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사실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흐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염두해 두세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더 흐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어디를 지지해 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흐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차트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조심하시고 전체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게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시스윅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스윅은 현재 근래 부각되었던 이슈 자체, 내용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 공장 관련 부품 생산으로 이제 부각이 많이 되었고요. 더불어서 일본 수출 규제 우려와 관련이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 공장 부품의 한 40% 정도가 일본에서 이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만약에 이제 규제가 대폭 확대가 된다면 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 관련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관련 국내 이제 생산 업체가 이제 부각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시스빅 이런 이슈는 있는데 차트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빅 같은 경우는 현재 예를 들면 2018년도 10월 달쯤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상승을 만든 후에 다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점 찍고 상승 후 다시 하락 전환으로 볼 수 있고요. 하락을 하는 과정에 지금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변동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동반되어 있고 굉장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스윗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 여기가 이제 요 봉이 금요일장 봉입니다. 금요일장에 그 양봉을 만들어줬지만은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매물대가 조금 두텁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월요일쯤에 요 부분이 이 금요일 봉이고요. 요 부분이 한마디로 갭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다시 하락을 하지 않을까. 매물대가 좀 두텁기 때문에 갭을 만들어서 올라가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요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요 봤을 때 매물대가 조금 두텁기 때문에 요렇게 갭을 만들어서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 저항대에 부딪혀서 한 번은 내려갔다가 이런 이슈로 여기 보시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공장 관련 이런 이슈로 재부각이 되어서 재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강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보고 손절을 하고 지지를 확인하면 좋을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월요일장이나 다음 월요일장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상승 힘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구간을 뚫지 못했을 경우에 요래 만약에 뭐 갭을 만들었지만 뚫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락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락을 해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2동 평균선, 이 노란색 굵은 선이 22동 평균선인데요. 22동 평균선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락할 때 요 어느 정도의 그 지지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지지 구간을 보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것을 조금은 이제 수익을 여기서 만약 매매를 한다면 거기서 수익을 실현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한 2,700원 정도 선 이탈하지 않은 이상은 시스익 한번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700원 선 요 선을 지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꼭 그렇게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조금 뭐 어차피 제 개인적으로 이 차트를 읽는 소견이기 때문에 2,700원 기준으로 지지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요 구간을 요게 뭐 월요일장에 혹시나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 2,700원을 지지해준다면 재차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요 대강 요 정도 바운더리입니다. 지지해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약간이라도 뭐 급등 주는 것을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 뭐 매매를 통해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구간은 한 2,700원 지지할 거냐 안 할 거냐 지켜보시고 목표가는 굳이 여기서 정하진 않도록 할게요. 뭐 지금 상황에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료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재료는 있다. 현재 시수익이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수익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게 이런 종목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가볍기 때문에 또 잘 움직여요. 한마디로 변동성이 크게 잘 움직인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 거래량도 100만 주 이상 되기 때문에 거래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태경화학입니다. 태경화학이라고 한다면 사실 인공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입니다. 올 초에 미세먼지 관련으로 해내가지고 이제 그 인공광우를 내려가지고 이제 뭐 미세먼지 제거한다 이런 이슈로 이제 태경화학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간을 보시면요,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슈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그 종목이 좋으면 회사가 좋으면 그리고 항상 이슈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끼가 있으면요 항상 어느 정도는 뉴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꺼진 후에 다시 또 이슈를 만들어 나가요. 근데 물론 이런 뭐 일본 독점 포토레지스트 대체 신소재 기술인 뭐 아르곤 생산 부각되는 이런 이슈가 거짓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아닌데 이런 이슈를 만들어 간다는 거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식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식었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차트 위치가 괜찮을 때는 그 뉴스를 터뜨리면서 또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태경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일본 그 수출 규제를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애국주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산업군에서 대체제를 지금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 아르곤 생산 부각이라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 7월 23일 화요일 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빠졌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끼가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701억밖에 되지 않는다. 7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 종목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끼가 있다라는 것은 올 초부터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일단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차트 분석을요. 자, 근래 제가 주식을 해보면요,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상한가를 갔거나 뭐 어느 정도 20% 이상씩 갔던 종목이면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음봉을 만들어 주고 제 생각이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래 이게 움직이는 종목도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종목이 태경화학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요렇게 지금 장대 음봉을 만드는 다음에 다음 거래일에 보통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을 확실히 쫙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을 확실하게 또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이 드는 게 태경화학이 이런 재료가 지금 현재 있는데 과연
바로 일시적으로 소멸되겠느냐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지금 금요일 장에 장대 음봉을 어느 정도 마이너스 7%나 뺀 다음에 월요일 날 이 만약에 뭐 여기서 시가를 요 정도에서 형성해서 만약에 장대 양봉을 준다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태경화학에 대해서 만약에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 매매를 했다라면 금요일에 만약에 들어가서 소액이라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매수는 하진 않았습니다. 매수는 하진 않았지만은 근래에 그 이제 종목들 특성을 보면 이렇게 뺐다가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게 많았다. 그러면 금요일 종가에 이렇게 종가 직전에 장 종료 직전에 뭐 이렇게 매수를 약간 해놨다가 월요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약에 준다면 그거를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그런 봉을 주지 않는다면 주가를 진짜 쭉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장대 양봉을 주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사실 근래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 라인 구간에서 바닥을 다질 수 있습니다. 다시 요 바닥을 다진다기보다는 다시 요 라인 구간을 지지를 하는 봉들을 만들 수 있어요. 매물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라인대를. 결론은 매매법에 있어서 사실 주식은 대응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힘들어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되게 힘듭니다. 사실 그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날 혹시 장대 양봉을 주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장대 양봉을 주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바로 여기서 뛰어서 갈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안 듭니다.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바로 요 구간을 지지를 어느 정도 하든지 바로 이렇게 막 뛰어서 갈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요 구간 아니면 이렇게 하락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요 구간을 지지하지 않고 하락을 할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한 뭐 5,800원 선을 대략 그냥 짧게 좀 잡을게요. 5,800원 선 이탈하면 그냥 일단 매도하고 확실하게 떨어져서 조금은 지지하는 걸 보고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슈는 나쁘진 않다라는 거. 그 대체 소재 이 이슈가 있다는 건 나쁘지 않고 기본적으로 태경화학이 끼가 있다는 거.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월요일 날 이 그 종목의 그 봉들이 종가 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좋은 소식이죠. 자, 불화수소 생산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래 올해 이제 샘플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SK 머티리얼즈를 차트로 한번 분석해 보면 일단은 수급은 좋아요. 수급은 일단 근래에는 사실 지금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 그 SK 머티리얼스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요 근래에 요 저항대 자 17만 8천 원대 구간을 지금 금요일 자 예를 들면 자 7월 23일 날 화요일 날 이 구간을 한번 떨어졌죠. 요 저항대 부분을요. 요 부분을 한번 뚫어주면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한번 하면서 윗골을 좀 달아줬어요. 사실 달아줬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장에 이렇게 그 요 구간대를 좀 뛰어넘는 봉을 만들면서 이제 장 마감이 되었어요. 여기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살아 있지 않을까. 요 그 이슈로 인한 주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요. 아직은 펀더멘털이 살아있지 않을까, 재차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뭐 빨리 만약에 주가를 대응한다면 대략적으로 짧게 손절가 잡아볼게요. 17만 5천 원 정도, 17만 5천 원 정도 이탈하면 과감하게 매도하시고요. 왜냐하면 요 위치에서 많이 꺾여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까지 떨어집니다. 분명히 이격도가 많이, 자 21원 평균선, 그나마 21원 평균선하고 이 현재 봉하고 이격도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16만 3천 원까지 열려 있다는 거죠. 대강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을 경우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 이까지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손실폭이 큽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아서 17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매도하고요. 짧게 잡아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은 아직 SK 머티리얼즈는 이슈가 살아있다. 그리고 기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수급도 좋고 재료도 좋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인포뱅크인데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근래에 이제 이슈가 이제 AI 사업 다각화 추진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고요. 이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움직였고 이 종목을 떠나서 근래 사실 AI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직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좀 약간은 있고요. 왜 근래 AI가 움직였냐면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AI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라고 할 만큼 지금 AI가 인공지능이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만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그 인포뱅크는 AI 사업 다각화 추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이 차트 형성하는 게 참 묘해요. 이 차트 보니까 참 묘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하락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매물대도 여기 사실 있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하락을 좀 주가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아직 이슈는 식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슈는 이제 식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주가가 요동을 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락 구간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개인이 그걸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주가를 컨트롤하기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을 지켜보되 하락은 지켜보지만은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인포마크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 전체 그림 크게 한번 볼게요.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져서 지금 상승하려고 시동 걸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동 걸고 있다. 이 주가가 시가총액도 물론 457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요. 하지만 큰 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틀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바닥 다지고 한번 좀 이렇게 좀 부릉부릉 하고 있다. 시동 걸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재무가 조금 안 좋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재무적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4년 적자 이 정도는 사실 아니니까 제가 요 정도는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끼가 굉장히 있으니 하락폭을 지켜본 후에 어느 정도 요런 그 음봉을 만드는 변동폭이 좀 얕아지는 지점을 잡아서 한번 대응을 해보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포마커가 하락하는 걸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 중간에 반등
언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사실 그건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갖고 위험 구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1,000원 구간 지지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매도하십시오. 이 정도. 이거 이 구간 지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조금 더 깊은 고를 팔 겁니다. 요 11,000원 구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을 지켜보되 11,000원 구간이든 조금 더 깊게 한 만원 구간이든 요 구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 안 보인다면 확실하게 매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있고 이제 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개미가 많이 붙습니다. 개미가 많이 붙게 되면 개미 털려고 이 주가 컨트롤하는 세력은 더 깊은 고를 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 고를 팠을 경우에는 이 라인 다 무너뜨리고 쭉 더 내려갔다가 그때 움직일 거라고요.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1차 지지구간 11,000원, 2차 지지구간 만원대 정도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 안 보이시면 과감하게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개미가 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개미 틀라고 더 골파고 근데 움직일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그림을 한번 완전 뺐다가 바닥 다지고 지금 부릉부릉 하고 있다. 시동 걸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런 AI라든지 이런 이슈로 계속 이 종목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그 전에 언제 정확하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흔들기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 보세요. 이 구간. 이거 절대로 보통 아닙니다. 이런 거. 이거 아무나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포마크는. 자, 오늘 요 종목, 요 정도 한 4종목만 일단 오늘은 녹화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뒤에도 녹화할 분량은 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말에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4종목 리딩을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트레이더 유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